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70세 이상 어르신들 노후 자금 많이 걱정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이 주택연금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자, 월 100만 원 정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 주택연금이 자식보자 효자입니다. 지금 신청하려고 해도 한 달 이상 대기가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70세 기준으로 3억 원 정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매월 92만 6천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4억 원 정도라면은 70세 기준으로 123만 원 정도 매월 따박따박 종신형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머지 분도 계속해서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지금 기사를 보면은 부동산 하락에 주택연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집값 하락 우려로 주택연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입 상담만 한 달 대기 필요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자, 주택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노후 자금을 받는 겁니다. 자, 가입 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신탁 방식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영상 뒤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3종 세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일반 주택연금, 또 주담대 상환형 부분,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는데 우대형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를 더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종신 방식 3가지, 정액 초기 중액형, 정기 중과형으로 받을 수가 있고 확정기간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상담하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받는 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서 지킬 수가 있는데요. 자,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서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왜 신탁 방식 많이 선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우자와 사별해도 걱정 없는 신탁형 주택연금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되었죠.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저당권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저당권 방식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다시 한번 자녀나 그 상속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연금을 받는 걸로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신탁 방식으로 하면 바로 배우자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나머지 배우자한테 바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끊김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압류 금지 통장까지 활용하시면 안전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탁 방식은 도입이 이제 되었고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사람이 종전의 근저당권 방식에서 선택하시면 신탁 방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신탁 방식은 주택 일부를 전세 월세로 놓아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원래 그 주택공사가 담보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에서는 그 신탁 방식 과 비교했을 때 공사가 주택 명의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연금 수급권과 해당 주택을 거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는 구조가 바로 신탁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소유권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되는 탓에 자녀들이 모두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녀 중에 한 명이 반대를 해서 남은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못 받는 끊기는 애로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자,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가 사후 수익자로 지정이 되고 가입자 사망 시에는 주택거주 사용 수익 권리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자, 이제는 자녀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 걱정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걱정 이제 여태까지 한 걸로도 충분합니다. 또 자녀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기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자녀가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재산 한 푼 남기지 마시고 그냥 다 쓰고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가 집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알뜰살뜰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좋은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은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주는데요. 자, 여기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결국은 이제 주택연금도 담보대출 받아서 연금을 타가는 그런 방식이니까 주택연금 받은 만큼이 이제 대출로 쌓이는 건데 그 대출을 이제 갚게 되면은 자녀 중에 한 분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는 자녀가 부모의 집을 승계를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두 분이 평생 일군 집 한 채로 그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 3억인데 1억 정도를 주택경금으로 쓰셨다 그러면 이제 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2억에 대해서 남은 자녀들이 그 능력이 있는 자녀가 그 부모님이 쓰신 1억을 상환을 하고 소유권을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주택공사에서 이 주택을 처분을 해서 1억을 회수하고 2억 부분에 대한 금액을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주택연금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요. 종전에는 저당권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저당권 방식에서는 주택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가 불가능했는데 신탁 방식은 소위 말하면 내가 거주를 하면서 방 한 칸을 월세로 주거나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죠. 그리고 각종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자, 집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임대차 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공사는 계약 만료 시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인에게 한 번 더 지급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연금도 받고 월세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신탁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신탁 방식은 기존 저당권 방식보다 등록 면허세 등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 가입자 사망 시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한 61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택연금은 신청하시고 반드시 압류가 방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 통장을 만드시면은 최대 월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연금, 종전에는 근저당권 방식으로 해서 임대나 월세를 못 받았는데 이제 신탁 방식이 많이 인기를 끌면서 신탁 방식은 임대나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고 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종전의 근저당권 방식 대비 신탁 방식은 바로 남아있는 배우자 한 분에게 바로 주택연금이 승계가 되어서 상속자들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억 기준으로 70세 연금 신청하시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기초연금 30만 7,500원 앞으로 또 40만 원 인상될 경우에는 이제 한 14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여생 5년 10년 20년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식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또 월세 걱정 안 하면서 그러려면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